한 명의 요주인물이죠. 그 일명 성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에 디스코 팡팡을 몇 개를 갖고 있냐면 11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폐업을 하고 현재 10개를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 밝혀졌고, 이 성사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실장 3명이 있습니다. A라는 실장, B라는 실장, C라는 실장이 있는데 현재 A라는 실장이 수원 디스코 팡팡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이고, 각 실장이 있으면 이 밑에 디스코 팡팡을 운영하는 또 팀장들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형태로 그 팀장 밑에 속칭 떨거지라 그러지, 뭐 그 연습생들, 뭐 지망생들 와가지고 뭐 자기네들도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이 잡들어온 놈들이 이게 수십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코 팡팡 자체에서 덤블링 한번 하고 막 말 몇 마디 하고 그럼 여자애들이 막 오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에 빠져 있어서 이 지망생 애들이 점차 늘어나는 단계인 거죠. 여기서 DJ는 어디 급이에요? DJ는 팀장들서부터. 차를 떠나보낼 땐 고민은 따라오기 마련이죠. 아쉬움과 미련은 항상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성능 세부 진단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임모탈 오토모빌 자체 보증으로 든든하게, 신차 중고차는 역시 임모탈 오토모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불륜 잡는 헌터 공룡아빠입니다. 유튜브 채널 공룡아빠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네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불륜 사건이 워낙에 많아서 불륜을 다루는 취재 탐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지 보니까 혹시 탐정하세요? 네네. 탐정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경찰 종합신문 기자로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디스코 팡팡, 네네네. 그거 관련해갖고 오늘 말씀 들어보고 싶어서. 네. 그 디스코 팡팡 사건이 올해 5월 달인가 6월 초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수원 실내 디스코 팡팡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면 그 디스코 팡팡 DJ 자체가 워낙에 극소수고 그 한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 수가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십몇 년 전에 그 월미도 가면은 이제 디스코 팡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디스코 팡팡 그 놀이동산 내 전체 이제 총괄 영업 및 그런 어떤 홍보를 하는 실장으로 있어서 그 관계자나 내막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는 사건이 한번 터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그 사건이 터지게 되고 아무도 그 사건을 다루는 분들이 없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취재하고 탐사하고 그거를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디스코 팡팡이라는 게 동그란 구조물에서 약간 기운 상태로 네네네. 돌아가면서 사람들 막 굴러떨어지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실내에도 있어요? 이게 원래는 뭐 월미도라든지 각 놀이동산에 있는 대표 놀이기구인데 이것을 이제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실내에 할 수 있는 적합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내 놀이동산 겸으로 해가지고 각 오락시설로 만들게 돼서 전국적으로 한 수십 개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사건에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대한민국 모든 실내 디스코 팡팡이 지금 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몇 군데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어난 사건이 계기가 뭐냐면 이 요주의 성사장이라는 사람이 언변력이 좋아요. 이 사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자한테 디스코 팡팡이 돈이 된다라고 투자를 받아요. 그러면 이 원판 기계 하나가 이 전문가들은 압니다. 이 가격이 얼마라는 걸. 이거를 몇 억으로 뻥튀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한테 그 돈을 자기가 또 슈킹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DJ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DJ를 관리할 수 있는 이 성사장이 있기 때문에 각 실장을 배치를 하기 시작해요. 전국에 한 10개, 11개 매장을. 그러다 보면 하루에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현금 4,000원인데.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근데 뭐 어찌됐든 실제 가격은 그렇지 않지만 투자자에게 기계 한 대당 몇 억씩을 투자를 받아서 하는데 이걸 과연 몇천 원씩 받아서 뽑을 수 있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안 되거든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실장들한테 억압을 줍니다. 야, 오늘 몇 장 채워. 즉 300장 채워. 200장 채워. 500장 채워 이래요. 그러면 한 장당 4,000원이니까 200장만 잡아도 8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 실장들이 밑에 팀장들한테 지목을 합니다. 왜? 이들은 팬덤층이 만들어져 있어요. 각 너희들 팬들이나 아는 여자애들한테 강매를 시킵니다. 20장, 30장씩 사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여자애들이 엄마한테 거짓말하든 자기 용돈을 갖고 오든 해가지고 티켓을 강매로 사요. 그래서 성사장의 사람이 자기가 오늘 얘기한 매출을 무조건 못 맞추면 DJ를 자르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DJ 이 애들들은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에 낸 이 매출액을
금액을 성 사장한테 상납하면 남는 돈은 실장이 또 슈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팀장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팀장들은 그 월급 받고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는 아무도 안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예요. 강매를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애들 중에 강매로 판 애들들이 돈을 못 갚는 애들을 성매매를 시킵니다. 판매는 일단 티켓은 주고 그럼 돈은 언제까지 갖고 와라 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못 갖고 오면 이제 다른 일들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매매를 시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여자애들이 성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그 DJ한테 상납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애들이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 남자한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또 돈을 뜯어내고 이런 절차로 일어나다가 이 중에 강매로 피해봤던 여자아이 하나가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찰을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고 파악하다 보니까 이 성사장에 관련된 DJ,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DJ로 활동했었던 한 친구가 여자친구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을 제가 찾아내게 됩니다. 그 경찰에 신고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경찰관들은 모르셨죠. 그게 디스코 팡팡 DJ였다는 걸 전혀 몰랐었고 이 성매매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한 달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제가 단독으로 제 채널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역수사대에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고 요청을 좀 주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조 아닌 공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다루고 이 피해 있는 사람들을 제보를 받으니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게 DJ들을 강금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보를 누구한테 주면 그게 이 인원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얘네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보 온 친구들을 제 영상에 아무리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아무리 목소리 변조를 해도 끄집어내서 폭행하고 회유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하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관 분께서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증언을 다 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크게 키우려고 하면 이 증인들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저 또한도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 사건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서 좀 이 범죄가 끊겨져야 되는데 이 범죄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되는 거고 현재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맨 아래에 이제 일반 학생들, 주로 이제 여학생들인가요? 네, 그렇죠. 여학생들은 그럼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인가요? 대부분 초중고생들. 초중고생 여학생들이 이 티켓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누구는 뭐 알바를 하는 친구도 있었겠지만 이제 잘못된 경우는 이제 성매매까지로 빠져들게 된 거고 네. 또 성매매를 하다 보니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남자들을 협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들을 마련해서 이게 이제 연습생 그리고 그 위 DJ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네네네.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은 차치하고 연습생들 네네. 그리고 DJ들은 네네.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매매 가담한 친구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망생이나 여기 온 손님들한테 명의 도용을 해서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를 좋아하는 여성 팬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뺏는다든지 또 하나는 핸드폰을 이 사람 명의로 해서 그 핸드폰을 내가 갖고 와서 되파는 거의 뭐 대포폰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학생들한테 돈을 갖고 오게 시키면서 돈이 될 만한 건 그냥 다 한 거네요. 네, 싹 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범죄 카르텔이에요. 그래서 이 내막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인스타그램으로 이 각 실장들은 한 몇만 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네들끼리 미리 이 사건이 터질 것 같으면 벌써 언론 조작하듯이 애들 댓글 부대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요?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피해자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웃기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제보를 준 친구 부모님한테 협박을 합니다. 당신 아들 우리한테 안 데리고 오면 당신 아들 죽여버리겠다. 당신네들 주소 다 아니까 긴장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정황까지 저희가 찾아냈어요. 그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 미성년자다 보니까 네네. 정확한 사리 분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맹목적으로 좋아했던 DJ들 또는 연습생들 그냥 우리 오빠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좋아서 한 건데 그게 왜 이 오빠들 잘못이냐 네네. 이렇게 나가겠네요. 네네. 그래도 죄는 죄죠. 죄죠. 일단 뭐 성매매 알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금품, 갈취, 그렇죠. 공갈, 협박 네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아주 진짜 극악적으로 하냐면 DJ들이 왜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냐. 자, 많은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해. 그리고 돈을 쉽게
쉽게 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실장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가만히 앉아있고 밑에 애들 시키고 그 돈 받아서 성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뭐 300장에 맞는 상납하고 나머지 돈 자기가 갖고 클럽이라 이런 데 가가지고 돈 펑펑 쓰고 여자 만나고 다니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DJ들이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 친구들이 미성년자나 다른 여자애들과 성관계를 한다. 그래서 이게 걸렸다. 그러면 이 성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를 코를 낍니다. 야, 너 걔랑 너 그 성관계 때문에? 그럼 애는 벌써 긴장이 사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너 월급 석 달치 안 받고 여기서 일해. 이런 식으로 코를 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DJ들이 성사장의 만행을 폭로를 하고 싶어도 자기네들이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걸 까 뒤집고 파헤친 게 저니까 저한테 수많은 공격이 들어오고 심지어 제 뒷조사까지 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궁금한 이야기 Y라는 PD님과 저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하기를, 이 요주인물인 성사장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 공룡 아빠님이 좀 만나게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사장이랑 통화를 하죠.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막 개소리 하면서 야, 뭐 어쩌고저쩌고 너 어디야? 아, 나 지금 우리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너 여기로 와 그러는 거예요. 이 천안이 본거지야. 천안 디스코 팡팡이 이 전체 매장 중에 이들이 모여있는 본거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천안 그 어디 백화점 알지? 그쪽으로 와. 네, 알겠습니다. 전화 딱 끊고 바로 PD한테, PD님 천안 어디 백화점 5층 딱 하니까 PD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달려간 거야.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제 때마침 이제 그 사람 차량하고 이 차량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했죠. 아니,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 차 검정색 스타렉스, 예, 뵙죠? 그리고 전화 딱 끊었죠. 검정색 스타렉스 딱 쓰니까 이 사람이 내려 난 줄 알고. 근데 PD가 카메라 딱 들고 들어가니까 막 뿌리치면서 그 장면이 나왔던 거죠. 거의 뭐 대박인 거죠. 그 사람 얼굴이 나올 만한 게 없었어요. 잠깐 얘기 좀 나누시죠. 아, 미치지 마시고 잠깐만 이야기 좀 나누시죠. 이야기. 이제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있고 그 네네. 위에 이제 연습생과 DJ들. 네네. 이들은 나이대가 보통 어떻게 돼요? 실장들, DJ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들은 한 30대 정도 됐고, 그 밑에 팀장들은 20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떨거지들은 뭐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뭐 학교 안 다니고 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동경의 대상, 뭐 디스코 팡팡 원판에서 빙글빙글 도는 데서 서서 뭐 잉크 몇 번만 해주면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그거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단점은 뭐냐면 밖에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빠지면 절대 다른 일을 못 합니다. 그 DJ들 중에 이제 30대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뭐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자기들 따르는 그 10대 학생들과 만약 성관계를 맺었다. 이거는 어떻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은 안 되나요? 성립이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미성년자 아이들이 상대자를 보호를 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서 했다. 강간 아니다. 내가 진짜 저 오빠 좋아한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미성년자들은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잖아요. 그렇죠. 미성년자가 좋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일단 DJ들과 연습생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될 수도 있고, 뭐 폭행 또는 협박, 금품갈취, 네. 뭐 공갈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성매매 알선도 될 거고, 네네네. 이런 제목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위에 실장들, 아까 네네. A, B, C로 나눠서 실장들. 그 중에 A는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네.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된 거예요? 자, 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라는 실장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어. 그런데 이 밑에 팀장과 그 밑에 떨거지들이 이 미성년자 아이들을 성매매 알선을 해서 돈을 슈킹했다라는 걸 알고 그 피해 여성 그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 몽둥이질을 한 거예요. 얘들아 미안해. 이 오빠가 책임지고 얘네들 혼내줄게.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 장애가 있는 그 어머니의 신고로 인해서 이 밑에 애들이 딸려 들어가니까 줄줄이 다 분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 A라는 실장이 집행유예 기간에 당연히 특수 폭행으로 됐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실장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이 성사장인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냐면 제가 이거를 이슈하니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죄송한데 제가 유튜브 광고를 좀 넣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나간 인간인 거죠. 근데 이 A라는 구속돼 있는 사람이 모든 진실을 폭로할 경우 자기도 구속이 될 것 같다는 공포감 때문에 이 A라는 실장한테 자기 변호사를 붙여줍니다. 어쨌든 A라는 실장이 유죄를 받게 될 경우 그 위에 있는 성사장도 당연히 그렇죠. 딸려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저도 영상을 안 다루고 있고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하고 증거를 모아서 검찰과 경찰에게 내가 이거를 좀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어제 재판부에서 징역 3년
10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이제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친구들도 징역 5년, 7년 받은 상황이에요. 일부만 받은 건가요? 그렇죠. 일부만 받았죠. 그래서 이제 경찰과 검찰이 지금 하려는 게 이 B라는 실장, C라는 실장도 혐의가 있어요. 병역 비리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광역수사대가 B라는 실장, C라는 실장도 구속하고 그 밑에 범죄에 가담된 팀장들도 구속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범죄 사실들은 B 실장, C 실장도 똑같이 다 저지르고 있었을 그렇죠. 거고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병역 비리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병역 비리.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B라는 친구가 정신질환인가 뭔가 이런 걸로 받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훈련소나 이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 그 관심병사라 그러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랑 삼아 얘기하기 시작해. 그래서 거기 DJ들이 몇몇 면제를 받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디스코 팡팡은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관리자라는 거는 월급이 꽤 나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곳으로 생각한다면 각 안전관리자가 다 배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당 300만 원씩만 계산해도 3천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 중복으로 안전관리자를 불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중에 좀 지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가 안전관리자로 등록이 돼 있다는 사실도 제가 밝혀냈습니다. 한 사람이 중복으로 네. 어차피 월급을 한 불법이거든요. 번만 줄 거니까. 네. 월급을 안 주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맥락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게 이 성사장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냐? 300장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3, 4, 12, 120만 원입니다. 10군데면 얼마죠?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200만 원을 이 성사장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을 시켜서 직접 현금으로 받아갑니다. 아니면 자신과 실장만 아는 모르는 다른 사람의 차명 계좌로 입금을 시키게 해요. 그 금액만큼만. 그러니까 그 이상의 번 돈은 니들이 알아서 가져. 이 성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성사장은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죠. 받고 나서 구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가 떠요. 그럼 구속이라는 거는 사실 판사가 구속해라 마라 이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판사께서 그 구속을 기각을 해요. 범죄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아직 조금 미흡하다. 좀 더 조사해 봐라 해서 풀려납니다. 진짜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생각이 들고 진짜 이 디스코 DJ 했던 친구들 중에 목숨을 걸고 저희 그 공룡아빠 사무실에 와서 모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광역수사대를 가서 모든 진실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물거품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성 사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밑에 실장이나 DJ들한테 회유 또는 협박이 들어가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거잖아요. 지금도 인멸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었냐면 나 같은 학고 유튜버의 이런 어떤 몸부림 저 혼자서 뛰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그들을 신상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저를 지금 현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굴하지 않는 이유는 범죄자들이 지들이 명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명예훼손 얼마든지 받아도 니들 범죄자 내가 반드시 깜빵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이 취재를 이어갈 것이고 이 범죄자 집단들을 싸그리 잡아 구속시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독자분들 또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까리라이스 TV나 저 공룡 아빠에게 제보를 주시면 더욱더 힘을 받아서 그 범죄자 놈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밝은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룡아빠님 모시고 일부 디스코 팡팡에 관계된 범죄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본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리라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